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근무하는 자살 예방 상담사들이 또 폭력과 위험에 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구상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고 이 상담 전화와 더불어서 이제 응급 출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1577-0199입니다. 1577-0199.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전화를 통해서 발굴된 이제 자살의 위험성 있는 대상자분들을 위한 위기 개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자살하기 전 분들이죠.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유족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애도 상담 서비스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자치구 내에서 자살 예방 사업이 정착해야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이 감소한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자치구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뭐 무슨 구에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살 시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요. 대상자분들께서 이제 동의가 되시면 출동이라든가 위기 개입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지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 사례는 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궁금한데요. 자, 자살 예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24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뭐 24시간 전화까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2016년 3월부터 분리되면서 인력이 한 8명 정도 증원이 돼서 2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전역을 24시간 365일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앞으로 인력 충원 계획도 좀 잡혀 있나요? 어떻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에서 관심이 많아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장까지 출동하십니까?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바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뭐 긴급한 사안일 때는 응급 출동을 합니다. 그러게는 뭐 자살할 것 같다 그 사람이. 그러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찰의 자살 의시도자가 이곳에 왔는데 와서 좀 평가를 부탁한다라고 할 때는 또 저희가 필요시에는 또 출동을 나가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살의 위험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도 하고요. 지역사회로 이제 다시 귀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그분의 이제 다양한 위험성의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제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되게 부센터장님 많은 이제 사례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되게 뭐 유형이 있을 수도 있나요? 뭐 제가 잘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연구를 조금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차 문제는 뭐 가정 불화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대인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건강의 어려움, 특히 우울증의 문제로 노출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주변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뭐 건질 희망이 없다. 네, 나 네. 혼자밖에 없다. 이럴 때 자살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러신가요? 네. 통상적으로 내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위기 상담 전화로 연락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 내 주위에는 나를 돌봐주거나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선은 아무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것이 이제 작은 끈이라도 그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주로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좀 잠시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좀. 자살의 충동성이 느껴졌을 때 네. 경청, 지지, 공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상담 기법으로 그분의 이제 정서를 이완시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격정적인 감정들이 좀 이완되면서 네. 마음이 후련하다. 예, 내가 어디에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지 않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거의 상담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 불센터장님 보니까 되게 편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직업적으로도 편안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분들 계속 네. 상담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담사분들이 또 많은 스트레스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극도의 상황을 대처해야 되니까 말이죠. 예. 실제로 대상자분들께서 이제 전화하시면서 네. 위협이라든가 협박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전화를 통해서 내가 죽겠다. 네, 감정적으로 이제 편해지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이곳에 전화했다라든가, 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런 식의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때는 네. 이제 상담자들이 많은 이제 긴장을 하면서 네.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협박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의 어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은 그럴 때 이제 상담자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풀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저희도 경찰이라든가 소방을 통해서 대상자분의 신변 보호를 우선으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잘 얘기가 안 될 경우는 네. 빨리 경찰 쪽에 협조를 받아서 일단 자살을 막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이런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는 없습니까? 이럴 때 좀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네.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다독이고 또 그분들의 힘든 것들, 고충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내에는 이분들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슈퍼비전이라든가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분들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네. 다독일 수 있는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쉬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여쭤보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담사분들이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떠십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겠 정말로.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저희도 발생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글쎄 말이에요. 결국 이제 긴급한 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 상담사분들의 낙심이 굉장히 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그렇겠네요. 발생을 했었습니다. 내 직업 자체가 뭔가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을 받겠네요. 쭉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오셨는데 어떤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네, 많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겠네요. 개인의 이제 정보의 문제도 있어서 네.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생각나는 사례를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대상자분은 처음에 저희 쪽으로 전화해서 이제 죽고 싶다라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출동이라든가 네. 경찰을 이제 출동시키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힘들 때 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본인이 했고 네. 본인이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네.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셔서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는 한편으로 이제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라는 거에 이제 기뻐하기도 했고 직원들 간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구나 이런 이제 나름대로 좀 뿌듯함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보람도 갖는 시간도 꽤 있겠네요. 아무래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자살 그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도 하게 됩니까? 근데 인원이 워낙 없어져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외국에서는 네. 자살 의도나 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발송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살률이 30~40%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런 위험한 대상자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문자를 보고 이제 거부 반응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그 문자를 보낸 날 상담이 폭주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문자 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간단한 시라든가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 힘들 때 연락 주십시오. 네.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여튼 오랫동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면서 그런 생각은 현재 자살 예방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순수한 자살 예방으로 사용되는 국가 예산이 100억이 채 못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참고로 일본만 하더라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한 7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상담이라든가 자살 의시도자와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 일을 하는 분들의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고로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어떤 뭐 기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자살 예방 관련 법령은 지금 이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거기 안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실무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살예방센터를 하여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은 더욱더 충원돼야 될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구상 부센터장이었습니다.